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아직은 제 채널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다른 방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한국을 매우 좋아했지만 몰타에서 떠날 때 첫 목표지는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더 안전하게 숨어 살 수 있다는 말에 독일에 가기로 결심했는데 독일까지 가서 한국에 올 결심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제가 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만큼 신변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독일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몰타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의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독일까지 가서 여기는 아니다 싶었을 때 주저없이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몰타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느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몰타에서 느꼈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일했던 몰타 공장에는 80%가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가 베트남 사람, 북한 사람, 몰타 사람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말을 몰라서 그들과 얘기하는 게 매우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말이 조금 트이더라고요.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보고 언어 배우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말이 트이기 시작하니까 일을 하는 게 한층 더 재미있었고 통제와 감시를 피해서 자꾸만 중국 사람들과 얘기하곤 했습니다. 출퇴근 버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 저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는 중국 사람, 왼쪽에는 북한 사람이 앉아있게 되었어요. 중국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는 마지못해 번역해주는 척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자기는 여기에 잘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래요. 그러면 어디가 돈을 많이 주냐라고 물어봤죠. 미국이 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한국도 돈을 많이 주는 곳이다. 너네는 한국이랑 가장 가까이 있고 말도 잘 통하는데 가까운 곳을 두고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북한 분도 한국, 돈, 많다 이 세 개 단어를 알아듣고는 어떠한 뜻인지 얼추 이해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북한 분이 남자 성 가면 돈 많이 준대? 하긴 뭐 중국 사람들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으니까 정도로만 얘기하셨고 저도 속으로 와 좋겠다 한국도 가고 싶으면 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북한분의 표정을 보니 부러움 반, 한탄 반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 살 때에는 중국에 돈 벌러 가는 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한국말도 다 알아듣고 한국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한국에 갈 수는 없고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몰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거리를 다니면서 보니 삼성폰을 쓰는 사람이 꽤 많고 거리에는 현대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었어요. 삼성폰은 저랑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폰을 가리키며 이거 어디서 만든 건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다 안 돼요. 한국 건데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 사람인 저는 핸드폰을 소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바라봐야만 한다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료들과 해수욕하러 바닷가에 갔던 어느 날 해수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옆에 현대차가 와서 서더라고요. 안에 보니 숙소에 같이 살고 있는 중국 여자랑 그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차는 남자친구 차였고 몰타 사람이었습니다. 자꾸만 저희 보고 태워줄 테니 타라는 거예요. 걸어서 20분 넘는 거리이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 편한데 혹시라도 책임자가 보면 엄청 욕을 먹을 테니까 타지는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타보고 싶었고 결국 동료들끼리 서로 비밀로 하자 약속하고 타봤습니다. 옛날 모델이었는데 제가 몰타 사람에게 이게 어느 나라 차인지 아냐고 물어봤어요. 몰타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는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차이고 현대그룹은 한국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삼성이라고 하는 한국 기업에서 만든 거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왠지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같은 민족이 이렇게나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후로도 현대나 삼성이 한국 브랜드라고 틈만 나면 얘기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의외로 현대나 삼성이 한국 브랜드라는 걸 모르는 유럽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한 번은 지나가는데 화장품 매장에 송혜교 씨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순간 너무 놀랐지만 그대로 표현하면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본 걸로 되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매우 좋아했습니다. 한류에 대해서는 공장 안에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엄청난 한류 광팬이었고 중국 사람들도 한국 노래를 매우 좋아하더라고요. 같은 숙소 저희 옆에 호실에는 중국인 커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토요일날 아침 이들이 한국 노래를 스피커로 켜놓은 거예요. 갑자기 강남스타일이 숙소 안에 쪼롱쪼롱 울려 나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신나는 노래이다 보니 같이 막 흔들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북한 책임자가 당장 끄라고 중국 사람에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바로 끄더라고요. 속으로 북한 사람도 아닌 게 북한 사람 말을 듣고 있다니 그냥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우 씁쓸했습니다. 본인의 위치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세뇌된 기계처럼 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 느꼈던 대한민국입니다. 몰타에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독일로 갔지만 가는 길에 현지인들과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았고 독일에 도착해서야 현지인들과 얘기도 하고 거리 구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구경을 나갔는데 술을 좀 마신 현지인들이 접근해 왔습니다. 거기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막 친구하자고 그러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놀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갈 생각은 없었지만 가는 길이 같다 보니 몇 마디 말을 나눴는데 그들이 저를 보고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대뜸 사우스? 노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랑 노스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사우스는 태권도 덕분에 안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강남스타일이 엄청 유명하대요. 그러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한국말로 쭉 얘기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배울 때 숫자 세는 법도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강남스타일은 싸이 이름도 대면서 춤동작인 말춤까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한류는 여기에도 대단하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스는? 하고 물었더니 바로 김정은이랑 핵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알려진 건 김정은 뿐일까? 왜 김정은이 앞장서서 이미지를 다 흐려놓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못 갈지도 모르는 땅이지만 어린 시절 온갖 추억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땅이 김정은과 핵무기로만 도배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한국 식당들이 꽤 많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밥도 좋아하고 김치도 좋아한대요. 한국 오기 전 들어간 독일 주재 한국 영사관 앞에 굉장히 비싸고 좋은 호텔이 있었어요. 그 밑에는 강남식당이라는 한글로 된 간판이 엄청 크게 붙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대도시 한복판에 그렇게 큰 한식당이 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뉴도 한글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몰타에 살면서 한글과 한식이 늘 그리웠었거든요. 냉면을 비롯해서 한국 음식이 주 메뉴였는데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앞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꼭 독일에 여행 오면 이 식당에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언젠가 여유가 되면 제가 왔던 탈북 루트를 그대로 걸으면서 그 식당에도 꼭 가볼 생각입니다. 저는 몰타에서 몰래 클럽에 갔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탈북길에 올랐을 때도 누군가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 몰타 공장에서 일할 때 버이어는 저희 보고 외국인이 만약에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중국에서 왔다고 답해라 라고 지시했거든요. 신변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인데 왜 북한에서 왔다는 걸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김정은, 총살, 핵, 바로 이 세 단어가 나오면서 저를 되게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김정은 덕분에 북한을 모르는 외국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김정은 얘기를 자꾸만 물어보는 게 귀찮아서 감시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서인지 끝내는 한국으로 와서 한국 사람이 되었잖아요. 한국에 온 후 여행 갔을 때에는 당당하게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곤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느꼈던 대한민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국적을 가지고 유럽에 나갔지만 한국의 대단함을 느끼게 되면서 같은 민족인 한국이 잘 살고 발전된 게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으로도 긍지를 느낄 수 있었고 옆집에 경사가 났는데 마치 저희 집에 경사가 난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남인이었습니다.